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남 해안과 충북 음성에 이어 전북 익산 야생철새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견되면서 전라북도가 지난 21일 전라북도 유관기관 방역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H5N6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인 AI가 지난 16일 전남 해남고와 충북 음성에서 발생된 데 이어 지난 10일 전북 익산 춘포 만경강에서 포획된 야생철새에서도 발견됨에 따라 당국의 AI 방역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AI는 현재 철새 이동 시기에 맞춰 서해안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전북 김제, 전남 무안 등 4곳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그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확진 판정을 받은 조류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는 모두 H5N6형이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의 경우 익산 만경강에서 포획된 야생 조류에서 AI가 발견된 이후 21일에는 김제시 군구면의 한 가금류 농가에서 AI 의심 신고가 들어와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 초동 방역팀을 파견하고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폐사한 오리는 약 100여 마리이며 해당 축사는 약 1만 6천여 마리의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전북도에 고병원성 AI가 유입이 된 것이 아니냐는 긴장 속에 도는 21일 전라북도 유관기관 방역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방역협의회는 생산자 단체, 가축방역본부 등이 참여해 AI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철새 도래지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가금류 사육 농가의 축사 내외부 소독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AI는 한번 발생하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는데 막대한 또 인력 투입, 또 엄청난 손실 비용이 발생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AI와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각 기관이나 단체별로도 이 AI 방역과 관련돼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도는 AI 전파의 주 요인을 야생조류 방역 미흡으로 판단하고 가금류 사육 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 및 지도 점검과 철새 방역 관리 요령 등의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제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지난 21일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사랑의 온도탑을 제막했습니다. 출범식에는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의장, 기관단체장과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국 리사이클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제주를 찾아 다문화 가정에 사랑의 세탁기 100대를 전달했습니다.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을 슬로건으로 내건 올해 캠페인의 모금 목표 금액은 지난해보다 6억 5천만 원 늘어난 40억 원입니다.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72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나눔이란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누구든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라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제주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설 및 한파 대비사전 점검 등 대응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남원시는 대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끄러짐 위험이 있는 시내도로 22개소에 미끄럼주의 안내 표지판 설치와 읍면동 주요 도로변에 모래주머니 2만 매 배치, 주요 도로변 제설 작업을 위한 제설자재 구입 및 취약지역에서 주민들이 직접 제설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염화칼슘 1,800포를 구입해 읍면동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폭설시 지역자율방재단과 대한적십자사 남원지구협의회 등 제설장비 진입이 어려운 마을안길 도보 등 14개 구간의 제설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상수도관 동파 방지와 농축산 시설 및 농작물 피해 예방, 독거노인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원시에서는 폭설 한파 등에 대비하기 위해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을 통해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난 18일 전주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경신 의원은 전북 전주 롯데백화점이 시소유의 지역을 점령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시는 이를 지켜만 보고 있다며 전주시의 특혜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전주 롯데백화점 가설시설물 영업을 놓고 불법 특혜 논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8일 전주시 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자로 나선 이경신 의원은 현재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시 소유의 지역을 버젓이 점령하고
대형 몽골 텐트를 치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전주시의 특혜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롯데백화점이 CU지를 버젓이 점령하고 그 땅에 대형 몽골 텐트를 치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전주시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백화점은 마치 자신들의 땅인 것처럼 몇 년째 이벤트 행사 및 소년소녀 가장돕기라는 명분을 내걸고 불법적으로 영업 실적을 올리고 있다며 대부분 전주 시민들도 이 지역이 롯데백화점 땅으로 알고 또 수익의 일부는 좋은 일에 쓰인다고 생각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롯데백화점의 연간 수입은 많게는 3, 4천억이고 적게는 2천억 이상의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2015년 2,360억 원의 매출 대비 복지재단에 기부하는 지역 환원금은 3,370만 원으로 매우 적은 비용을 환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롯데백화점 앞 광장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지역으로 시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신 의원은 롯데백화점 6층에 자체 이벤트 행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유지 교통광장에 대형 몽골 텐트를 치고 영업을 하는 것은 지역 내 중소상인들을 죽이는 행위라며 판매 수익금과 장소 허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상생협력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 발전의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생협력 분야의 폭을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장과 전남지사는 지난 21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상생협력과제 추진 상황 점검과 신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오는 2018년 6월 말까지 임기의 자문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 광주와 전남은 2019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성공개최 협력과 2017 국제농업박람회 성공개최 협력,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광주 전남 지방통합방위회의 통합운영, 광역 소방행정협업체계 구축, 광주 전남 공무원 교육원 교류협력 확대 등 6개 신규 협력 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내년 10월 전남 나주에서 열리는 국제농업박람회와 2019년 7월 광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 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양시도는 인적 물적 지원과 함께 공동 홍보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의회가 지난 1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의 경우 올해부터 단일 정당체제에서 다당제 체제로 바뀌면서 의원들의 경쟁 열기가 행정사무감사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지역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장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의 감사자료 부실 제출과 동문서답식 답변이 이어지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거나 정해소동이 벌어지기 일쑤입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종전 집행부와 의회가 단일 정당 체제에서 올해부터는 다당제 체제로 바뀌면서 의원들의 경쟁 열기도 행정사무감사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의원의 경우 아직도 고압적 태도로 집행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17일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 동문서답으로 일관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정해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대안이 이 대안이 아니잖아요. 왜 모른 척하면 국장이 모르서 그러는 겁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여기다 적시했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을 우리가 고치고 개선해 나가자고 지금 의회에서 얘기한 걸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 얘기를 지금 의회에서 지금 한두 차례입니까? 지금 한 10년 전부터 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온 지적사항을 가지고 지금까지 개선을 하지 않고 동문서답 없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 의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도 지난 16일 전북소방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감사 준비가 부실하고 질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감사를 중단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의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에서도 동문서답식 답변이 계속되자 감사 중단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K랜 유희광입니다. 내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개막하는 2017 피파 U20 월드컵 코리아를 앞두고 U20 월드컵 전주 지원협의회 발대식 및 성공 다짐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도내 기관과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U20 월드컵 성공 개최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5월 전북 전주에서 개막하는 피파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개최를 위해 전북 전주시가 지원 협력 체계를 구성합니다. 시는 대회 6개월을 앞둔 15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차범근 2017 피파 20세 월드컵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등 전주시 주요 기관 단체장과 자원봉사자,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U20 월드컵 전주 지원협의회 발대식 및 성공 다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는 전북 지역 학계와 경제계, 종교계, 체육계, 월드컵 관련 단체 등 200여 개의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U20 월드컵 전주 지원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지원협의회는 앞으로 시민들의 대회 참여 유도는 물론 전주 개최 경기에 대한 관중 확보 노력, 원활한 대회 개최를 위한 행정 및 기술, 인력 지원 등의 역할을 해나가게 됩니다. 축구에 대한 사랑, 도시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사랑, 그 열정 하나로 똘똘 뭉쳐서 피파 U20 월드컵 유치를 원했고 또 개막전 유치를 원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날 성공다짐 대회에서는 대형 한지 축구공을 활용한 성공 결의 응원 메시지 퍼포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마라도나와 피구, 메시 등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이 배출된 피파 U20 월드컵은 성인 월드컵 다음으로 규모가 큰 피파 주관대회로 내년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6개 대륙 24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K-ren 김승균입니다. 행정자치부는 물품 용역의 사전 규격 공개와 기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입찰 시 특정 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에 반영해 소수 업체들이 수주를 독점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는데요.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천만 원 이상의 물품 용역은 입찰 공고 전에 구매 규격을 5일간 공개토록 했습니다. 실국장급 공무원인 회계책임관은 자치단체 회계 업무를 총괄하고 회계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큰 분야를 집중 점검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회계책임관이 지정 운영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처리 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회계 분야 업무와 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